네, 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를 강의하게 될 김영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루게 될 버전이 CS4가 되겠네요. 우선 강의 앞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자,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처음 배우신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워들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너무 기능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충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더 빠르고 쉽게 기능을 익힐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 또한 이런 기본 원리 중심의 예제를 통해서 앞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끝까지 들으신다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강의 내용은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동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구동하기 위한 컴퓨터 환경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그러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 영상을 캡처를 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에 영상을 잘라내거나 붙이거나 또는 자, 필요한 부분끼리 영상을 연결하거나 할 때 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 편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영상 편집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바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면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애프터 이펙트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애프터 이펙트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과 또 다른 영상을 연결시킬 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 트랜지션 효과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편집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자, 여기 화면에 설명해 놓았듯이 여러 종류의 소스를 불러와서 조합하고 합성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조합하고 합성한다는 뜻의 컴포지트 작업을 할 때, 그죠? 컴포지트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또는 자, 스틸 이미지, 움직임이 없는 정지 화면의 이미지에 어떤 움직임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움직임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러한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는 자, 모션 그래픽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영상에 필요한 특수 효과인 자, 비주얼 이펙트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자, 컴포지터 작업을 하거나, 또는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또는, 자, 비주얼 이펙트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자,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은 여러 소스를 불러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소스들을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그래픽 작업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포토샵, 그렇죠? 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대표되는 그래픽 툴, 그렇죠? 요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낸 그 소스를 애프터 이펙트라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블루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동영상 요렇게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동영상 파일들을 갖다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래시. 플래시는 뭐죠? 예, 플래시 또한 모션 그래픽 작업에서 모션 그래픽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죠? 그런 플래시 파일도 이렇게 불러와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페인터. 요것도 역시 그래픽 툴이죠. 요 페인터 역시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프로그램. 자, 이렇게 사운드 프로그램이죠. 자, 사운드 프로그램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사운드 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리고 3D 프로그램. 자, 3D 프로그램, 맥스라든지, 자, 기타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중에, 자,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3D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바 프로그램. 요 자바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애프터 이펙트에 보면은, 익스프레션이라는, 자, 언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플래시에서 액션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쓸 수가 있죠. 이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자, 익스프레션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프레임을 지정하지 않고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익스프레션이라는 언어는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소스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문 프로그램에서 소스를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 포토샵에서 만들 수 있는 소스는 어떻게 해요? 포토샵에서 일러스트 이미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고, 이렇게 만들어낸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에서 만들어낸 파일들, 즉 재료, 소스들을 갖다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 여러 프로그램과 같이 그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 CPU를 볼까요? CPU를 보게 되면 자, 1.5GHz 이상의 CPU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이상의 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사용하는 것들은 최근 사용하는 PC들, 구매한 PC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윈도우 XP. 자, 될 수 있으면 서브스펙 2나 3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 자, 윈도우 비스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램이 2GB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램을 좀 갖추어 놓으셔야 되고요. 램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운이 될 수가 있고 조금 속도가 느려서 그 원활한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오픈GL 2.0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자, 퀵타임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CS4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한 7.4 이상이 되는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퀵타임 플레이어는 애플, 그쵸? 애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꼭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 화면, 그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게 애프터 이펙트 작업 화면인데요. 애프터 이펙트 첫 화면을 열게 되면은 자, 우선 대화 상자가 하나 뜨죠.
자, 이렇게 Welcome to After Effects 해서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가 뜹니다. 자, 여기 이 대화 상자 안을 보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 이렇게 팁이 있습니다. 팁이 있는데 자, 팁이 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자, 참고가 될 만한 팁들이죠. 이러한 팁들이 자, 왼쪽에 오른쪽에 283개의 팁이 있는데요. 그 중에 21번째가 되겠네요. 여기서 각자 원하는 팁을 골라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치 팁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찾고자 할 때 입력을 하셔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픈 프로젝트라는 여기 그 아이콘이 있어요. 자, 오픈 프로젝트. 애프터 이펙트는 그 작업 작업을 갖다가 자, 프로젝트로 단위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 작업을 하다가 불러올 때 이렇게 오픈 프로젝트 하고 클릭을 하시면 그 프로젝트 단위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작업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컴포지션이라는 단위가 컴포지션인데요. 이렇게 컴포지션하고 여기 클릭해주게 되면은 컴포지션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 센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아도브사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센터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자, 브라우저 템플릿하고 BR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헬프는 역시 애프터 이펙트의 매뉴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뉴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CS4의 그죠? 새로운 기능들,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갖다가 자, 아도브사에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도브의 온라인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튜토리얼이 있는데 이 비디오 튜토리얼은 애프터 이펙트 동영상 강좌를 갖다가 아도브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요걸 체크를 해 놓으면 항상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팁을 새롭게 하나씩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풀어주게 되면 요 대화 상자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구동이 안 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팁 화면이 뜬다. 자, 요거 일단 꺼주죠. 자,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메인 메뉴,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메뉴 부분, 항상 윗부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검은색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부분은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이 공간이 5개로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여기는 메뉴 맨 밑부분 메뉴 부분의 밑에 하단에 밑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툴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 요 툴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자, 노란 테두리가 쳐져 있죠. 자, 이 부분은 프로젝트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모든 작업의 재료, 그렇죠? 소스를 불러올 때 요 프로젝트 창에서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요 가운데 부분, 네,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은 컴포지션 창 또는 컴프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작업할 때 모니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컴포지션 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은 뭐가 있죠? 네 번째 창이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공간, 자, 툴바, 요 두 번째 공간, 요거를 우리는 프로젝트 창,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 요 부분을 컴포지션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창.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구석에 보면 각종 패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갖다 이거 각각 패널이라고 해요. 패널. 자, 인포 패널, 미리 보기 패널, 이거는 효과 패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각종 패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건, 타임라인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요.
맨 밑부분. 자, 요 타임라인 창은 작업 시 움직임의 시간표를 짜는 곳입니다. 자, 작업할 때 이게 우리가 시간과 관계된 부분, 그죠? 동영상에 있어서 시간과 관계되는 부분, 일종의 시간표를 짠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과 관계되는 부분은 자, 요 타임라인 창에서 한다.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요 메뉴 부분을 빼고서 실제 작업하는 공간, 자, 요 툴바, 그렇죠? 툴바 부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텍스트를 쓴다거나 또는 마스크 또 페인트 작업 또는 뭐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요 툴바, 그렇죠? 툴 상자라고 하죠. 이 툴바 부분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요 프로젝트 창, 그 다음에 컴포지션 창, 그 다음에 각종 패널, 그 다음에 타임라인 창 해서 5개의 공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분류를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요 공간을 갖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툴바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지금 현재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자, 아주 기본 단계, 기본 작업 화면이 되겠고요. 우리가 작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페인트를 하겠다. 그러면 자, 페인트에 관련된, 그쵸? 그리는 작업을 할 때, 그리는 작업에 맞는, 그쵸? 패널들이 연출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 패널들이 지금 페인트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스탠다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스탠다드를 하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미리 보기에서부터 각종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본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페인트를 하게 되면, 자,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패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작업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공간을 갖다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다시 스탠다드로 한번 바꿔보죠. 스탠다드로 설정을 해서 자, 프로젝트 창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쳐지는데 이렇게 노란 테두리 끝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작업창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업창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마우스 포인터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윈도우들을 갖다가 위치를 전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패널의 위치를 이렇게 옮기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이펙트 프리셋 패널을 갖다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탭 부분을 잡고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컴포지션 창 가운데 요게 5개의 칸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요 윗부분에 옮기겠다. 옆에다 놓겠다면 여기다 놓으면 그 위치 그대로 이동을 하죠. 옆부분에. 다시 요거를 잡고서 누른 상태에서 자, 요 밑부분에 이동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 인포 창 밑에 위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운데 위치를 하겠다. 지금 현재 5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상하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그쵸?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가운데 위치를 시키겠다 그러면 현재 이펙트 프리셋 창이 이렇게 탭 형식으로 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윈도우 창을 갖다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서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네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다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 공간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패널들은 자 윈도우라는 창에서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러쉬에 관련된 패널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 자 브러쉬에 관련된 패널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다시 요 밑에 하단에 옮기겠으면 하단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워크스페이스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올 패널이라고 있어요. 올 패널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모든 패널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여러분 작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자, 패널을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스탠다드로 돌아오죠. 자, 이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작업 공간, 자, 기본적으로 5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도구 상자 부분, 그쵸? 요렇게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게 하나의 도구 상자가 되죠. 아시죠? 이렇게 끌어다가 탭을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위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면 이게 도구 상자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닫고 다시 보게 되려면 윈도우에서 자, 툴하고 선택해주면 다시 보이겠죠? 요거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놓고 싶으면 요 위에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부분에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 자, 툴, 자, 도구 상자 툴바 부분이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작업의 소스, 재료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프로젝트 창, 그렇죠? 자, 오른쪽에, 그 다음에 컴포지션 창. 자,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모니터 역할을 하는, 자, 공간에 관련되는 모든 작업의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 자, 컴포지션 창.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에 각종 패널, 그렇죠? 뭐 이펙트라든지 작업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의 기능들을 꺼내볼 수 있는 각종 패널 창, 그리고 우리가 맨 밑부분 시간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시간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관련된 타임라인 창, 이렇게 해서 5개의 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의 실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